삼성전자가 18만 원을 또 올라섰고요. 코스피가 다시 플러스로 반전하는데 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반도체인데 반도체와 관련된 또 특별 대담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의 노근창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뜨겁죠. 예, 지금 자. 뭐 저희가 봐도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이상으로 또 제품 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모든 뭐 D램 제품들이 대부분 다 어쨌든 4분기보다는 2배 정도 오르고 또 월로 계약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서버 D램 같은 게 60% 올랐고 모바일 같은 게 분기 계약하는 건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뭐 우리 주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제품 가격도 뜨겁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뭐 없어서 못 팔고 만들어 놓으면은 뭐 높은 가격에도 뭐 사가고 하니까 예, 예. 이거 이상 좋을 수는 없는 호기인데 예, 예. 자 PC 여기가 뭐 PC하고 모바일 D램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 구체적인 이유는 뭐 아까 잠깐 언급은 주셨습니다만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서버 쪽은 지금 역대급 수요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 서버가 분기에 한 300만 대에서 350만 대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번 분기는 450만 대. 글로벌 추산. 글로벌하게 일반 전체 서버가 그래서 서버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우리 칩 메이커들은 이제 서버용 D램하고 HBM 위주로 만들죠. 그러다 네. 보니까 모바일하고 PC D램은 웨이퍼 할당을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칩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 우려 때문에 PC하고 사실 스마트폰은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D램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한 110% 정도 오를 것 같아요. 4분기 대비해서. 네. 그리고 모바일 D램 중에서 예를 들어서 LP DDR4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말에 100%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배 이상 지난 4분기보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보다는 이거는 공급 쪽의 이유 때문에 오르는 거고 하면 수요 쪽의 이유에서 오르는 거는 역시 서버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보면 뭐 뒤에 또 있긴 합니다만 서버가 통상적으로 한 대에 한 3천만 원 정도 렉 이렇게 하고 네. 다 가격이 동일한 건 아닌데 예. 1억으로 올랐다고 하길래 예. 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예. 증권사 특히 예. 금융기관들 이번에 예. 우리가 그 코인 사태도 봤지만 서버를 증설하거나 교체해야 되잖아요. 예. 맞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예.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이럴 때는 차라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호스팅 게 같은 거. 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단기적인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에러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업체니까 해야 되는데 네. 개인들이 구매하는 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비싸서 구매 자체를 많이 미루고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은 생산량을 올해 한 10% 이상 감소할 계획을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신제품 출시도 좀 미루고 네. 뭐 이런 좀 약간은 좀 반대의 어두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그 AI 디스트럭션이라는 표현도 써서 AI의 파괴? 예, 네, 이게 이제 그 AI가 워낙 그 진보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학습에서 이제 추론의 영역. 예, 이게 쉽게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주행이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자율주행도 보면은 길을 외워서 가는 예, 이게 약간 학습의 개념이면은 예. 길을 정말로 내가 예. 창의적으로 내가 예. 물체에 대한 것을 뭐 예. 피하는 게 추론으로 이제 배우는 예, 자기 예. 자가 발전 예, 그런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 저지연 예.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예. 무슨 용어죠? 로우 레이턴시라는 거 레이트라는 거 늦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 지연이란 단어가 이제 레이턴시인데 네. 로우라는 거는 지연이 적게 된다. 아. 지연이 적게 된다는 거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이제 처리하는. 연산 칩 옆에다가 커넥트한다는 겁니다. 보통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로직 반도체인 CPU, GPU가 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데이터를 커넥팅하는 거는 요즘 뭐 DPU 같은 제품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 데이터를 빨리 불러들여서 붙여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D램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추론의 시대에는 좀 더 많은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프레시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최신의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자체가 상당히 좀 고용량화되고 그리고 저장 그 장치가.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빨리 불러들이려면 컨트롤 IC의 또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입출력 단자, 그러니까 I/O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I/O가 이제 1024에서 2048로 예.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층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예. 것들. 그러니까 여기 GPU는 지금 막 예. 엄청난 CPU도 그렇고 예. 자료가 빨리 달라 그러는데 메모리가 그걸 못 줘. 예. 여기 병목 현상인데 그게 넓어지죠. 예, 맞습니다. 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빨리 불러가지고 예. 이제 D램이 이제 GPU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기술 변화가 있고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CEO가 강조했던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문답하고 문맥은 저장했다가 바로바로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보통 이제 키밸류 캐시라고 해서 네. KB 캐시를 지금까지는 HBM에만 붙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예 로컬 SSD랑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SSD에도 KB 캐시를 보내고 어떨 때는 그리고 D램에도 또 바로 붙여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추론의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싶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갈 때에 이렇게 레이턴시, 네, 저지연 현상이 해소가 된다. 예, 이렇게 봐도 메모리를 통해서만이 해소가 좀 그래도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탑재하는 트리거가 되고 있다,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서버용 DDR5의 고정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까? 정말 작도를 한번 다시 어려운 질문이고 이거는 정말 써있는- 트레이더들이 아는 영역이고요. 네. 참고로 이제 서버 D램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량에 따라서 64, 32, 16 그리고 뭐 더 높은 용량의 요즘은 또 적층하는 3DS도 있는데 네. 그냥 지금은 제일 그래도 쉽게 쓰는 제품이 이제 64GB 이제 그 5600이라는 메가 bps로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제품 기준으로 1월 말에 이제 807불까지 올랐고요. 64GB 807불이면 그냥 기가비트로 계산하면 1.57불이거든요. 네. 이제 보통 대만 쪽에서는 이게 최소 2불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2? 예.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 그거보다 더 높은 레벨까지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환산을 하면 1분기는 이제 서버 D램이 한 90% 정도 더 올라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1월 말 대비 포함해서 90% 올라야 되고 2분기는 한 20에서 30% 오르고 3분기에 한 10% 오르면 거의 비슷한 그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이제 거기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물론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가격이 상승이 멈출 기미는 보이진 않는다 현재는. 연말까지는 그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사실 가격 하락이 뭐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래 보고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장기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내년 말까지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은 이제 뭐 급등하고 나서 좀 안정화되는 단계를 올 4분기부터는 좀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던 그 AI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 AI의 진보와 발전에 따른 산업의 이 변화죠. 예. 뭐 소멸되는 산업이 분명히 있을 거고 노동시장도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향은 당연히 좋은 거. 저희 메모리는 좋죠. 저희가 이제 어, 교육 예. 추론을 우리가 서빙이라고 하거든요. 서빙. 예, 서빙.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거기 네. 때문에 서빙을 하려면 천천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학습할 때는 좀 천천히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의 처리 능력이 중요했거든요. 보통 이제 업계 용어로는 데이터 트루풋이 중요했다면 이 서빙 추론의 영역에서는 로 레이턴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로 레이턴시를 구현하려면 어허. 메모리를 많이 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로 추론 서버에 메모리가 많이 달지만 앞으로 이제 서빙하는 그 디바이스들이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다양한 우리 아니면 인간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일반 그 AI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레이턴시를 줄여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양보다는 데이터 전달 속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론의 시대에 이런 AI 디스럽션에 우리 메모리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축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용히 웃고 있으면 된다. 예, 그냥 그냥 즐기면 되고 그렇죠. 누가 고객들이 증설해 달라고 하면 증설을 하되 네. 너무 빨리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냥 인프라까지는 지어놓고 어. 천천히 증설하면 네. 상당히 좋은 가시를 누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메모리라는 게 아까 이제 서버용 D램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소모품이죠.
유 사용 기간이 뭐 장기간 뭐 반영구적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년에서 4년 단위로 바꿉니다. 그죠. 그때 이제 다 걷어내고요. 네. 왜냐하면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를 열이 많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PC랑 스마트폰 한 2, 3년에 바꿀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누가 수거에 가서 뭐 떼서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중고로 대판매할 거고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5년 정도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메모리 가격 급등은 특히 소비자 제품의 그 교체 주기를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결국엔 잘 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없어서 못 판다 메모리 뭐 이런 건 일반적인 논인데, 그러니까 어떤 뭐 맛집이 막 불이 나게 막 사람 줄 서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재료가 한정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재료를 많이 공급을 받으면 생산을 해서 뭐 예.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는데 원재료의 수급, 특히 원재료라고 하면 웨이퍼를 예, 많이 얘기할 텐데 예. 반도체 웨이퍼는 조달이 요즘 뭐 원활합니까? 웨이퍼는 사실은 생각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아, 공급 능력이 많이 확대가 됐고 땅파만 나오는 거니까? 뭐 일단 증설을 좀 했습니다. 아, 일본의 증설을? 시네츠 썸코가 또 계획된 증설을 했고요. 네. 또 썸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까지 하나 지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웨이퍼 기업들이 작년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글로벌 우리 IB에서는 웨이퍼 기업에 대해서 좀 비중 축소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누빈 시스템 같은 경우에 NVL에 4개 들어가는 누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블랙엘보다 웨이퍼가 4배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뭐 3나노, 4나노에 들어가는 로직 칩과 관련된 리딩 엣지 웨이퍼는 상당히 수요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시장은 일본의 시네츠하고 성코가 시장을 가점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네. 웨이퍼 쪽도 뭐 당연히 개선될 거고 또 우리 기업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소재들도 뭐 강강A든 이런 소재들도 이제 뭐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이 몇 나노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10나노 언더에서 4나노, 2나노, 1나노 얘기까지 좀, 가잖아요. 예, 미세화, 예. 회로가 이제 얇아지는 건데 네, 여기에는 또 ASML이라고 하는 노광기가 네, 맞습니다. 또 쓰일 텐데 네. 극자외선과 또 뭐 EUV 예. 얘기들이 계속 또 등장하겠죠. 네, 이쪽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일단 장비? ASML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뭐 올해를 좀 더 좋게 봤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ASML이 EUV 장비가 48대 나가서 2024년보다 7%밖에 안 늘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TSMC가 로직 칩 공장들을 대만하고 미국에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2나노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미국도 애리조나 램프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D램 회사들이 EUV를 이제 더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HBM 원C 공정, 당연히 원B 공정 EUV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뭐 원감마 공정에 EUV를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D램 회사랑 로직 칩 회사들의 EUV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주문량이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ASML이 이제 EUV 오더도 많이 늘었지만 또 백록도 많더라고요. 백록이라는 게 주문하고 나서 이제 아직 안 나간 수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메모리 관련된 해서는 뭐 EUV 포함해서 한 34% 늘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쪽 투자에 대해서 일부 좀 우려도 있는데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 장비의 그 수주 스케줄은 우리 우려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ASML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뭐 여기가 사실 지금 가장 선도하는 하이엔드인데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즘 보면은 뭐 첨예하고 치열합니다. 네, 보도 한 마디에 예.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 다루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제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깃발을 팍 꽂았어요. 차에다가 딱 보여주고 네, 차 보여주고 트럭에다 보여주고 HBM4 세계 최소 양산 출하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구도들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베라 루빈과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공급선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반면에 또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3사를 어떤 형태로든 다 포함시키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더 하여튼 좀 더
효율적일 것 효율적이죠.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누가 먼저 가고 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좀 많은 물량을 그냥 캐파만 놓고 본다면 네. 우리가 보통 HBM은 이제 TSB 캐파로 구분하는데 그 캐파의 어쨌든 1, 2등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뭐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하지 않을까. 물론 마이크론에서도 공급을 할 거지만 우리 TSB 캐파만 놓고 보면 우리 하이닉스랑 삼성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 파이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파이가 커지느냐. 예. 지금 뭐 커지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커지고 있고 라지 실제로 사이즈. 코어스 캐파를 보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누빈에 대한 코어스 캐파, 우리 패키징 패카를 보면 지금보다 4분기가 이제 한 4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게 HBM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 센터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사실 반도체 쪽이 좀 특화가 되시긴 했어도 시장 마켓에 대한 전체 뷰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5,500 뭐 이건 지수 자체는 사실 이제 의미는 없어진 것 같고 예. 뭐 연휴 이후의 시장 전망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변수들 이런 것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 하우스는 이제 6,500을 상단으로 이미 제시는 일단 했고요. 정해야 되니까 예, 코스피 6,500. 6,500 제시했고 여전히 뭐 우리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견인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실적 좋은 뭐 조선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업종도 좀 재평가가 될 것 같고 금융주도 현대차증권이 계시니까. 금융주도 또 요즘 또 증권주도 좋고 해서 네. 전체적으로 뭐 모멘텀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랐을 때 아마 실적은 우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까지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4월 말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쉽게 훼손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특별 대담을 이어가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